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만드는 영상 최초로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니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터넷을 보면 배달앱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업주들이 죽어난다. 그래서 난 귀찮아도 전화해서 주문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귀찮아서 그냥 앱으로 시킨다. 할인도 되고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도 주는데 왜 전화로 시키냐 하는 사람도 있죠. 과연 배달앱은 업주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는 필요악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배달앱의 등장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예요. 전화로 주문하는 홈쇼핑, 전화로 처리하는 폰뱅킹 등 이전에는 직접 시장이나 매장 또는 은행에 가야 처리가 가능했던 일들이 편리하게 전화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왔고, 이제 거기에 더해 직접 극장에 가서 했던 영화 예매, 은행 앞에 줄 서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한 티켓 예매, 시골 가기 위해 직접 역에 가서 기차표 예매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게 스마트폰과 PC로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 왜 굳이 배달만큼은 기존대로 전화로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만 봐도 배달앱은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고 절대로 등장했을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이죠. 사실 배달앱은 편리함을 떠나서도 전화 주문보다 명확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전화 주문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남들보다 유독 낯을 가리고 소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직접 가게로 전화해서 주문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배달 음식을 안 먹는 분들도 있었고요. 성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 경우에는 아마 처음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본 게 중학생 땐가 고등학생 땐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90년대죠.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과연 나 같은 어린 학생이 전화로 어른인 배달원을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걸까? 혹시 배달 주문했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같은 미성년자였던 형이랑 둘이 시켜 먹고 싶을 때 서로 전화하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고, 제가 전화하게 되면 초짜 티가 나지 않게 최대한 주문 내용을 혼자 리허설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전화를 했어요. 짜장면 곱빼기 하나랑 짬뽕 곱빼기 하나만 갖다주세요. 짜장면 곱빼기 하나랑 짬뽕 곱빼기 하나만 갖다주세요. 짜장면 곱빼기 하나랑 짬뽕 곱빼기 하나만 갖다주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신호가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게에서 딸깍하고 전화를 받으면 깜짝 놀라서 짜장면 곱빼기 하나랑 짬뽕 곱빼기 하나만 갖다주세요 라고만 하고 뚝 끊었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전화해서 주소를 말해주고는 배달 올 때까지 내내 부끄러워하고 초짜 티난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어요. 제 경우에는 그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랬지만 성인 중에도 낯을 가려 배달 주문 전화를 못하는 사람을 커가면서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에게 배달앱은 그냥 비치고 희망입니다. 껄끄러운 통화 한마디로 할 필요가 없고, 낯을 가리는 분들은 중국집 배달원 분이 음식 깔아주는 거 기다리고 현금 주고 거스름돈 받는 시간조차 괴로운 시간인데 바로 결제해버리면 그런 시간조차 줄어들어요. 치킨, 피자 같은 경우는 그냥 요청사항에 벨 누르고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면 아예 마주칠 필요조차 없죠. 그분들에게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둘째로는 방금 전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결제가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배달 음식은 오직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어요. 이게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달 음식 이꼴 현금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당연한 불문율과도 같았고, 사실 그때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가게에서 카드 수수료나 탈세 때문에 카드 결제를 꺼리기도 했겠지만 현금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는 카드 결제를 그나마 사용자도 많지 않은데 굳이 카드 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 결제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배달 음식 시키고 카드 내밀면 누가 배달시키면서 카드를 주냐는 배달원의 핀잔이 당연하던 시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가 보편화되었지만 가게에서 배달원 숫자만큼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할 때 미리 카드 결제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이라고 생각해서 단말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주면 배달원이 왜 카드 결제라고 미리 말 안 했냐며 배달원의 짜증을 듣게 됩니다. 지금이야 배달앱 리뷰 때문에 배달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지만 당시에는 잘 나가는 중국집들은 소비자의 웬만한 클레임에는 꼬우면 다른 데서 시켜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1000에서 1 빠져봤자 매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이야 리뷰로 인해 1이 10이 되고 10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배달앱의 장점인 거죠. 그만큼 당시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싶어도 현금이
현금이 없으면 먹지도 못할 정도로 불편한 시기였어요. 카드 결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기에도 사장들은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서 말투에서 싫은 티가 팍팍 나기도 했고,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이 된다는 집도 한 그릇 시키면서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못 판다고 하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너무나 편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고, 심지어 각종 결제 시스템에 의한 포인트 사용, 쿠폰 등등 더 많은 혜택까지 주어지는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셋째로는 배달 음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저 역시 지금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에서 배달 판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커피 같은 음료를 배달 판매한다고 하면 그런 걸 배달로 시켜 먹어? 하고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이제는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을 정도예요. 배달앱의 발전으로 배달 대행업이 크게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저처럼 직접 배달원을 고용해서 배달하기 힘든 분야까지도 부담을 줄이면서 배달 판매를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배달 음식이라고 해봤자 치킨, 피자, 족발 정도? 가끔 가까운 거리는 직접 주인 아주머니께서 은쟁반 들고 배달해주시는 식당 정도가 다였는데, 지금은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배달이 가능합니다. 배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배달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홍보가 필요한데, 사실 배달앱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 홍보 방법이 무조건 전단지였어요. 돈을 들여 전단지를 제작하고 돈을 써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을 구해서 집집마다 전단을 뿌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나마 후에 발전된 형태가 여러가지 배달 음식을 모아둔 책자를 배포하는 정도가 다였죠. 일반적인 배달 음식들은 이게 가능하지만, 배달앱이 없던 시절 저처럼 카페에서 음료 배달한다고 전단지를 돌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앱의 발전은 곧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된 거죠. 넷째로는 주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 주문 시절에는 직접 말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주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짜장면 2개, 짬뽕 하나를 시켰는데 짜장면 하나, 짬뽕 2개가 오기도 하고, 짜장면 곱빼기 하나, 짬뽕 보통 하나를 시켰는데 짜장면 보통 하나, 짬뽕 곱빼기 하나가 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시키는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건지, 주문받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듣기는 제대로 들었는데 다른 생각하다가 메모를 잘못한 건지, 대체 어디서 잘못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다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위에 언급했듯이 지금은 리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당시엔 보통 다 그랬으니까요. 짜장면 2개, 짬뽕 하나를 시켰는데 반대로 갖다 주고서는 짬뽕이 더 비싼데 그냥 주문한 가격대로 받을 테니까 그냥 먹으라고 하는데, 싫다고 다시 가져오라 하면 음식에 침을 뱉을지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먹는 거죠 뭐. 그때는 그냥 그랬었고 그게 일반적이었어. 하지만 배달앱이 이걸 완벽히 막아준 거죠. 경험담을 하나 풀자면, 배달받은 고객에게 전화가 와서 아이스를 시켰는데 뜨거운 게 왔다고 하셔서 주문 내역을 보니까 핫으로 주문한 걸 보고 핫으로 주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제가 잘못 시켰네요 하고는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고객이 뜨거운 걸 주문하셨는데 아이스가 왔다고 하셔서 주문 내역을 보니까 정말 뜨거운 걸 주문하신 게 맞고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잘 모르시고 이미 개봉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한 거니 그냥 편하게 드시고 뜨거운 건 새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문 내역이 기록으로 남으니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어진 거죠. 영상 처음에 업주를 위해서 일부러 전화로 주문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전화로 주문하는 것보다 그냥 배민으로 주문해 주길 바라는 업주들도 꽤 있어요.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1인 매장도 많은데 전화 받아서 주문 내역 적고 주소 받아 적어 배달비 계산해서 금액 체크하고 결제는 뭘로 하는지 등등 체크할 게 많은데, 배달 주문 밀린 상태라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받아 적은 주소는 다시 배달 대행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하나하나 주소, 연락처, 금액, 결제 방식까지 적어줘야 되니까 손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배민으로 주문 넣으면 다 정리돼서 배달 대행 프로그램으로 주소, 연락처, 금액, 결제 방식까지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정신없이 바쁠 때는 전화로 주문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문하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은 소비자와 업주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편리한 방식인 거예요. 다섯째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해요. 어렸을 땐 대부분 배달 음식이야 집 전화로 하니까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배달앱이 등장하기 전에도 업소에서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해당 전화번호와 주소를 컴퓨터에 연동된 프로그램으로 저장해서 보관했고, 해당 번호로 전화가 오면 컴퓨터 화면으로 몇 번을 주문한 곳이며 주소가 어딘지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했어요.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보관하는 건 불법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는 게, 전화해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주소를 안 불러준 것 같아서 다시 전화하려고 하니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배달이 온 경우도 있었죠. 전화해서 주문할 메뉴들 말하고 주소 불러주려고 하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맞죠? 하고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자 혼자 사는 경우는 이런 기록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어서 꺼림칙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재 배달앱에서는 안심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가 주문 후 3시간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문자 전송도 돼요. 그리고 배민의 경우 배달이 완료되면 주소와 연락처 일부가 가려져서 알 수 없게 만들어주고요. 요기요도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일부 가려진 정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주소가 그대로 있긴 하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실제 휴대폰 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고객이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배달앱은 물론 배달 대행 프로그램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강하게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무런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못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배달 주문하면서 자기 휴대폰 번호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메뉴를 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달앱이 없던 시절에는 자기 집에는 그동안 모았던 전단지나 배달 책자 등이 있어서 주문에 문제가 없지만 여행을 가거나 타지에서는 어떤 집이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는지 또는 서비스가 좋은지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 배달 음식 업체의 정보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관방 같은 데 보면 안내 책자에 배달 음식점들 리스트가 쭉 나열된 걸 볼 수 있었죠. 지금은 어딜 가서도 원하는 메뉴를 고르기 쉽고 가격 비교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캠핑을 갔을 때나 야외에서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배달앱이 없던 시절에는 쉽지 않았던 일들이죠. 이렇듯 배달앱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편리함을 주었으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초창기의 배달앱은 정말 자영업자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였어요. 초창기 배달앱 주문 시스템은 소비자가 앱으로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을 하면 배달앱 회사에서 직원이 직접 해당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앱으로 주문받은 내역을 그대로 업체에 전화로 주문을 하던 게 초기의 시스템이에요. 장점 중 하나인 주문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다이렉트로 매장에 전화해서 주문하면 될 일을 불필요한 중간 매개체가 굳이 필요 없는 일을 한 번 더 하고 매장에는 수수료를 받아먹었으니 당시에는 정말 피 빨아먹는 게 맞는 거죠. 심지어 바로 결제도 불가능했으니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장점도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발전해서 현재의 배달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누구나 하나쯤은 사용하는 필수 앱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배달앱은 필요악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지금의 배달앱은 무지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